안녕하세요. 김세희입니다. 오늘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시인의 시 한 편과 감성적인 시를 쓰시는 문정희 시인의 시 네 편과 그리고 작은 현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는 정말 해학적이고 그런 시를 쓰는 복효근 시인의 시를 네 편 읽어드리고요. 마지막에는 제가 음악을 넣고 돌아보면 모두가 사랑이더라 장시하 시인의 시를 하는 걸로 끝맺겠습니다. 한 25분이면 넉넉할 것 같아요. 이분은 루이스 굴릭이라고, 이분은 미국 동부 출신의 여류 작가고요. 1943년생이에요. 예일대 영문학과를 나왔고요. 202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근데 번역실에서 그런지 도무지 저는 와닿지를 않더라고요. 이 제목부터가 그래. 눈풀꽃. 그리고 이 눈풀꽃을 또 설광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둘 다 저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눈꽃이라 그러면 금방 알아들을 것 같아요. 눈풀꽃. 루이스 굴릭. 루시와 번역. 내가 어떠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가? 절망이 무엇인지 안다면 당신은 분명 겨울의 의미를 이해하리라. 나 자신이 살아남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었다. 대지가 나를 내리눌렀기에 내가 다시 깨어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었다. 축축한 흙 속에서 내 몸이 다시 반응하는 걸 느끼리라고는. 그토록 긴 시간이 흐른 후에 가장 이른 봄의 차가운 빛 속에서 다시 자신을 여는 법을 기억해 내면서 나는 지금 두려운가? 그렇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 다시 외친다. 좋아. 기쁨의 모험을 걸자. 새로운 세상에 살을 애는 바람 속에서. 네, 이걸 시작으로 문정희 시인의 시 네 편을 읽겠습니다. 러브호텔. 문정희. 내 몸 안에 러브호텔이 있다. 나는 그 호텔에 자주 드나든다. 상대를 묻지 말기를 바란다. 수시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 내 몸 안에 교회가 있다.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교회에 들어가 기도한다. 가끔 울 때도 있다. 내 몸 안에 시인이 있다. 늘 시를 쓴다. 그래도 마음에 드는 건 아주 드물다. 오늘 강연에서 한 유명 교수가 말했다. 최근 이 나라에 가장 많은 세 가지가 러브호텔과 교회와 시인이라고. 나는 온몸이 후들거렸다. 러브호텔과 교회와 시인이 가장 많은 것은 바로 내 몸 안이었으니까. 러브호텔에는 진정한 사랑이 있을까? 교회와 시인 속에 진정한 꿈과 노래가 있을까? 그러고 보니 내 몸 안에 러브호텔이 있는 것은, 교회가 많고 시인이 많은 것은 참 쓸쓸한 일이다. 오지 않는 사랑을 갈구하며 나는 오늘도 러브호텔로 들어간다. 문정희 시인은 1947년 전남 보성 출생이고요. 1969년 월간문학으로 등단했습니다. 시집으로는 새떼, 찔레, 아우네의 새가 있고요. 시선집은 어린 사랑에게라는 시선집이 있습니다. 시극집도 있는데요. 구운몽이라고. 그리고 현대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한계령을 위한 연가 문정희.
한겨울 못 잊을 사람하고 한계령쯤을 넘다가 뜻밖의 폭설을 만나고 싶다. 뉴스는 다투어 수십 년 만의 풍요를 알리고 자동차들은 뒤뚱거리며 제 구멍들을 찾아가느라 법석이지만 한계령의 한계에 못 이긴 척 기꺼이 묶였으면 오 눈부신 고립 사방이 온통 흰 것뿐인 동화의 나라에 발이 아니라 운명이 묶였으면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면 풍요는 조금씩 공포로 변하고 현실은 두려움의 색채를 드리우기 시작하지만 헬리콥터가 나타났을 때에도 나는 결코 손을 흔들지 않으리. 헬리콥터가 눈 속에 갇힌 야생조들과 짐승들을 위해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젊은 심장을 향해 까만 포탄을 뿌려대던 헬리콥터들이 고란이나 꽁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자비롭게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나는 결코 옷자락을 보이지 않으리. 아름다운 한계령에 기꺼이 묶여 난생 처음 짧은 축복에 몸둘 바를 모르리. 사랑하는 것은 문정희, 사랑하는 것은 창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오래오래 홀로 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슬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합니다. 풀꽃처럼 작은 이 한마디에 녹슬고 사나운 철문도 삐걱 열리고 길고 긴 장벽도 눈 녹듯 쓰러지고 온 대지에 따스한 봄이 옵니다.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한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 속에 문정희, 빛은 해에게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그대의 손을 잡으면 거기 따뜻한 체온이 있듯 우리들 마음 속에 살아있는 사랑의 빛을 나는 안다. 마음 속에 하늘이 있고 마음 속에 해보다 더 눈부시고 따스한 사랑이 있어. 어둡고 추운 골목에는 밤마다 어김없이 등불이 피어난다. 누군가는 세상은 추운 곳이라고 말하지만 또 누군가는 세상은 사막처럼 끝이 없는 곳이라고 말하지만 무거운 바위 틈에서도 풀꽃이 피고 얼음장을 뚫고도 맑은 물이 흐르듯 그늘진 거리에 피어나는 사랑의 빛을 보라. 거칠은 산등성이를 어루만지는 따스한 손길을 보라. 우리 마음 속에 들어있는 하늘, 해보다 눈부시고 따스한 빛이 아니면 어두운 밤에 누가 저 등불을 켜는 것이며 세상의 봄을 가져다 주리. 복효근 시인은 작은 현상을 가지고 아주 재밌고 해학적이게 쓴 시가 두 편이고요. 그리고 또 멋진 시도 두 편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작은 걸로 어떻게 시를 쓰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분은 본받을 게 많은 것 같아요. 뭐 타이어의 못을 뽑고 그걸 갖고 시를 다 썼더라고요. 그리고 비누에 대한 그런 것도 쓰시고요. 넥타이를 매는 것도 시를 쓰셨어요. 타이어의 못을 뽑고 복혁은 사랑했었노라고 그땐 또 어쩔 수 없었노라고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를 너를 찾아 고백하고도 싶었다. 그것은 너나 나나의 가슴에서 못을 뽑아버리고자 하는 일. 그러나 타이어에 박힌 못을 함부로 잡아 뽑아버리고 나서 알았다. 빼는 그 순간 피식피식 바람이 새어나가 차는 주저앉고 만다. 사는 일이 더러 그렇다. 가슴팍에 대못 몇 개 박아둔 채 정비소로 가든지 폐차장으로 가든지 갈 때까지 가는 것. 갈 때까지는 가야 하는 것. 치유를 꿈꾸지 않는 것. 꿈꾼데도 결국 치유되지 않을 것이므로 대못이 싫어 되도록 대못을 끌어안는 것. 때론 대못 같은 것이 생이 새어나가지 않게 그러지고 있기도 하는 것이다. 복혁은 시인은 1962년생이고요. 전북 남원 출신입니다. 91년에 시와 시학으로 등단하셨고요. 신석정 문학상과 편운문학상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중등 학교 교사입니다. 지금 퇴직했는지 모르겠네요. 어느 태나무의 고백. 복혁은 늘 푸르다는 것 하나로 내게서 대쪽 같은 선비의 풍모를 읽고 가지만 내 몸 가득 칸칸이 들어찬 어둠 속에 터질 듯한 공허와 회의를 아는가. 고백컨대 나는 참새 한 마리의 무게로도 휘청된다. 흰 눈 속에서도 하늘 찌르는 기계를 운운하지만 바람이라도 거세게 불라치면 허리뼈가 뽀개지도록 휜다. 흔들린다. 제때에 인양 베어져서 난세의 축창이 되어 피 흘리거나 태평성대 향기로운 태피리가 되는 정수리 깨치고 서늘하게 울려 퍼지는 장군 죽비 하다 못해 세상의 종아리를 후려치는 회초리의 꿈마저 꾸지 않는 것은 아니나 흉흉하게 들려오는 세상의 바람소리에 어둠 속에서 먼저 떨었던 것이다. 고백컨대 그놈의 꿈들 때문에 서글픈 나는 생의 맨 끄트머리에나 있다고 하는 그 꽃을 위하여 시들지도 못하고 휘청 흔들리며 떨며 다만 하늘 우러러 견디고 서 있는 것이다. 넥타이를 매면서 복혁은 넥타이를 목에 걸고 거울을 본다. 살기 위해서는 기꺼이 끌려가겠다는 의지로 내가 나를 묶는다. 한 그릇 밥을 위해 기꺼이 목을 꺾겠다는 또한 누군가를
꼬여 넘기겠다는 의지. 그래서 무엇을 그럴싸히 변명하겠다는 듯 넥타이는 달변의 긴 혓바닥을 닮았다. 그것이 현란할수록 끌려가면서도 품위는 유지하겠다는 위장술. 혹은 저 밀림 속으로 누군가의 멱을 끌고 갔었던, 따라서 진즉 교수대에 올랐어야 할 자가 제 목을 감추는 보호색일지도 모른다. 잘 보라. 또한 넥타이는 올가미를 닮았다. 그것이 양말이 아니라서 목에 두르는 것이 아니리라. 마지막이듯 넥타이를 조이며 묻는다. 죽을 각오는 되어 있는가? 비누에 대한 비유, 복효근. 온전히 사랑해 본 적이 있는가? 가령 비누를 한사코 미끄러져 달아나는 비누를 붙잡아 쳐바르고 안고 애무해 보지만 사랑한 것은 비누가 아니라 거품일 뿐. 비누의 심장에 다가가 본 적이 있는가? 비누에게 무슨 심장이 있느냐고. 그러하면 비누가 그런 것처럼 제 살 한 점 선선히 내어준 적 있었는가? 누구의 더러운 냄새 속으로 녹아들어가 한 번이라도 뜨거운 심장을 증명해 본 일 있었는가? 고작해야 떼올룩 허물을 벗어 안겨주면서도 눈앞에 있을 때 참으로 간절히 비누에게 있는 비누의 이름을 불러준 적 있는가? 달아 없어졌을 때에야 비로소 불러보는 없는 이름. 여보, 비누 없어, 비누! 이번에는 돌아보면 모두가 사랑이더라는 장시아 시인의 시를 제가 음악을 넣고 낭송하겠습니다. 제가 저부 쳐다보니까 막 혓바닥이 꼬이네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장시아 시인은 1969년 달구벌에서 태어났습니다. 달구벌이 어딘지 아시죠? 대구. 1992년 국방일보 조국의 그릇이 소개되며 문단에 데뷔했습니다. 돌아보면 모두가 사랑이더라는 별을 따라간 남자라는 시집 중에 있는 시입니다. 돌아보면 모두가 사랑이더라. 장시아. 추색의 주저음처럼 가슴 스며드는 모두가 사랑이더라. 봄날 멍을 터트리는 목련꽃처럼 모두가 사랑이더라. 여름밤 후두둑 떨어지는 별똥별처럼 모두가 사랑이더라. 겨울날 곱게 가슴에 쌓이는 눈꽃처럼 모두가 사랑이더라. 가도 가도 세상은 눈부시도록 아름답기만 하더라. 가도 가도 세상은 눈물 겹도록 사랑스럽기만 하더라. 돌아보면 모두가 사랑이더라. 돌아보면 모두가 그리움이더라. 나를 미워하던 사람도 세월 지나니 사랑으로 남더라.
이제 오해 돌팔매도 사랑으로 맞을 수 있더라.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 수 있는 것이 행복하기만 하더라. 삶의 길을 걷다가 만나는 모든 것들이 사랑스럽더라. 사랑의 길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사랑스럽기만 하더라. 지난날 돌아보니 모두가 내 잘못이더라. 지난날 돌아보니 모두가 내 욕심이더라. 지난날 돌아보니 모두가 내 허물 뿐이더라. 내가 진실로 낮아지고 내가 내 욕심을 온전히 버리니 세상에 사랑 못할 게, 용서 못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 가도 가도 세상은 눈부시도록 아름답기만 하더라. 가도 가도 세상은 눈물 겹도록 사랑스럽기만 하더라. 네, 다 끝났거든요.